어머니가 임종 전날 제 손을 꽉 잡으시더니 혀로 텅 빈 잇몸을 계속 훑으셨습니다. 평생 쌀 한 톨 남기지 않던 분이 마지막 식사에 숟가락을 놓으셨을 때 그날 저는 처음으로 알았습니다. 어머니가 왜 평생 틀니를 하지 않으셨는지를, 어머니의 이빨이 왜 하나도 남지 않았는지를. 1974년 겨울 청계천 공구상가 골목에서 아버지는 하루 1,000원을 벌었습니다. 어머니는 종로시장 귀퉁이에서 미나리와 깻잎을 팔아 500원을 만드셨지요. 그의 대학 등록금은 5만 원이었고 쌀 한 가마니는 15,000원이었습니다. 제 오빠의 대학 합격 통지서가 날아든 날부터 어머니는 찬물에 밥을 말아 드시기 시작하셨습니다. 속이 안 좋다며 김치도 멸치도 손대지 않으셨지요. 밤마다 수건을 입에 물고 끙끙 앓으시면서도 새벽이면 보따리를 머리에 이셨습니다. 장롱 깊숙이 숨겨두셨던 가계부에는 치과 30만 원이라는 글자가 7번 적혔다가 지워져 있었습니다. 그 밑에는 딸 혼수 이불 15만 원, 아들 양복 8만 원이라는 글씨가 더 진하게 남아 있더군요. 40대인 어머니는 자신의 송곳니가 뿌리째 뽑히던 날 22살 아들의 졸업식 양복을 맞추셨습니다. 57살의 어머니는 앞니마저 다 빠진 채로 28살 딸의 혼수 장롱을 주문하셨습니다. 그렇게 어머니의 입속은 텅 비어갔고 우리의 삶은 그 빈자리 위에 차곡차곡 쌓여갔습니다. 지금 저는 68배 나이로 치과 임플란트 의자에 누워 있습니다. 200만 원짜리 인공 이빨을 심으면서 50년 전 어머니의 잇몸을 생각합니다. 차가운 수술 조명 아래에서 저는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어머니의 텅 빈 잇몸은 가난이 남긴 상처가 아니라 자식을 향한 온전한 헌신의 흔적이었다는 것을. 행당동 산동네 우리 집은 판잣집 5채가 다닥다닥 붙어있는 골목 끝자락에 있었습니다. 문풍지 떨리는 소리만으로도 밖의 찬바람을 느낄 수 있었고 벽에 손을 대면 뒤집 식구들의 기침소리가 고스란히 전해져 왔습니다. 겨울이면 새벽 4시부터 연탄 갈아 넣는 소리가 골목 이곳저곳에서 들렸습니다. 그 소리를 듣고 일어나신 어머니는 꽁꽁 원수도에 물을 끓여 부으시며 하루를 시작하셨지요. 연탄 한 장에 15원 하던 시절 우리 집은 하루에 2장 반만 썼습니다. 아궁이에 불을 때는 시간을 정해두고 나머지는 이불을 여러 겹 덮어 추위를 견뎠습니다. 아버지는 청계천 공구상가에서 선방공으로 일하셨습니다. 기름때 묻은 작업복 차림으로 새벽 6시에 집을 나서 밤 8시가 넘어야 돌아오셨지요. 한 달 월급이 3만 원 남짓이었는데 거기서 쌀값 10,000원, 연탄값 5,000원을 빼면 남는 게 없었습니다. 어머니는 종로 광장시장 귀퉁이 좌판에서 나무를 팔았습니다. 미나리 한 단에 50원, 깻잎 한 묶음에 30원. 하루 종일 앉아 계셔도 1,000원 넘게 버는 날이 드물었습니다. 장사 안 되는 날이면 어머니는 떨이 채소를 싸게 사들고 오셨습니다. 반쯤 시든 배추로 김치를 담그고 무청은 말려서 겨울 반찬을 만드셨지요. 저녁상에는 늘 물이 많았습니다. 감자 2개를 넣고 냄비 가득 물을 부어 끓인 국에 밥을 말아 먹었습니다. 국물로 배를 채우면 밥이 적어도 괜찮다는 게 어머니의 계산법이었습니다. 간장에 고추, 썰어 넣은 양념장 하나면 온 식구가 밥 한 그릇씩을 비웠습니다. 명절에나 고기를 조금 사오시면 아버지와 오빠 그릇에만 올려주셨습니다. 어머니와 저는 그 국물에 밥을 말아 먹으며 고기 맛을 상상했습니다. 그렇게 하루하루를 버텨내는 것이 우리의 일상이었습니다. 가난은 숨쉬는 것처럼 당연했고 굶주림은 계절처럼 반복되었습니다. 1975년 봄 어느 날부터 어머니의 식사 모습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가 좋아하시던 깍두기를 손도 대지 않으셨습니다.
늘 먹던 북어포도 멸치볶음도 피하셨지요. 조금 질긴 것만 나와도 수저를 놓으시고는 물을 드셨습니다. 속이 안 좋아서 그렇다고만 말씀하셨습니다. 찬물에 밥을 말아 후루룩 넘기시는 모습이 점점 잦아졌습니다. 그러면서도 우리에게는 꼭꼭 씹어 먹으라고 신신당부하셨습니다. 제가 16살 되던 해, 겨울 어머니의 왼쪽 볼이 퉁퉁 부어 올랐습니다. 이틀 동안 밥을 거의 못 드시더니 사흘째 되는 날, 새벽 제 이름을 부르셨습니다. 따뜻한 소금물을 한 주전자 끓여달라고 하셨습니다. 방구석에 쪼그리고 앉아 소금물로 입을 헹구시는데 뱉어낸 물에 피가 섞여 나왔습니다. 잇몸이 골마서 그렇다며 괜찮다고 하셨지만 어머니의 손은 떨리고 계셨습니다. 일주일을 그렇게 소금물로만 버티시더니 어느 날 저녁집에 오시는 길에 동네 이 뽑는 곳에 들르셨습니다. 마취도 없이 뺀 어금니를 손수건에 싸가지고 오셨습니다. 이 하나 뽑는데 1,000원이 들었다며 한숨을 쉬셨습니다. 그 1,000원이면 쌀 2대를 살 수 있던 돈이었습니다. 뽑고 나니 시원하다고 하셨지만 그날 밤 어머니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신음하셨습니다. 다음 날부터 어머니는 밥을 드실 때 한쪽으로만 씹으셨습니다. 오른쪽 어금니로만 천천히 으깨듯 씹어 넘기셨지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도 저는 학교 친구들과 떡볶이를 사 먹었습니다. 어머니의 잇몸이 무너져가는 줄도 모르고 저는 입술 연지를 사달라고 조르기도 했습니다. 그해 겨울 어머니는 또 한 번 이를 뽑으러 가셨습니다. 이번에는 앞니였습니다. 1976년 이른 봄 우리 집에 대학 합격 통지서가 날아들었습니다. 오빠가 서울에 있는 공가대학에 붙은 것이었습니다. 아버지는 그날 저녁 막걸리 한 사발을 드시며 연신 좋다고 웃으셨습니다. 어머니도 기뻐하셨지만 그 웃음 뒤에 무언가 어두운 그림자가 어려 있었습니다. 등록금 고지서에 적힌 금액은 5만 원이었습니다. 아버지의 한 달치 월급보다 많은 돈이었습니다. 그날부터 어머니는 밤마다 장롱 서랍을 뒤지셨습니다. 손때 묻은 헝겊 보따리에서 10원짜리 100원짜리 지폐를 꺼내 세고 또 세셨습니다. 한 달 전 장롱 맨 아래 칸에 숨겨두셨던 돈이 3만 원가량 되었습니다. 8년을 모은 돈이었습니다. 치과에 가서 틀니를 해넣으려고 한 푼, 2푼 아껴 모으신 돈이었습니다. 어머니는 그 돈을 세면서 입술을 깨물고 계셨습니다. 이틀 뒤 어머니는 그 돈 보따리를 들고 이웃집 아주머니께 가셨습니다. 1,000원에 50원씩 이자를 주는 조건으로 2만 원을 더 빌려오셨습니다. 5만 원이 모이자 어머니는 오빠를 데리고 학교에 가셨습니다. 등록금을 내고 돌아오신 날 어머니의 얼굴은 유난히 헬쑥해 보였습니다. 그날 저녁부터 어머니는 밥상 앞에서 더욱 조심스러워지셨습니다. 이제 남은이가 절반도 안 되셨던 것입니다. 무언가를 씹을 때마다 얼굴을 찌푸리셨지만 내색은 하지 않으셨습니다. 오빠의 대학 생활비를 벌기 위해 어머니는 새벽 4시에 일어나 남대문 시장, 새벽 경매에 나가기 시작하셨습니다. 떨이 채소를 사다가 우리 동네 골목을 돌며 행상을 하셨습니다. 리어카에 배추와 물을 가득 싣고 언덕길을 오르시는 어머니의 등이 점점 굽어갔습니다. 그의 여름 어머니는 입을 다물고 웃는 법을 익히셨습니다. 이가 듬성듬성 빠진 모습을 남들에게 보이고 싶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1978년 가을 제가 20살이 되던 해 어머니는 50살을 맞으셨습니다. 그때 어머니의 입속에 남아있는 이는 아래 위 통틀어 6개뿐이었습니다. 앞니는 하나도 없었고 어금니마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의 여름 제게 혼처가 들어왔습니다. 약국을 하는 집안의 장남이었습니다. 중매쟁이 아주머니가 우리 집에 왔을 때 어머니는 입을 가리고 말씀하셨습니다.
손으로 입을 가리고 고개를 숙인 채 혼수 이야기를 들으셨습니다. 혼수 장만에 필요한 돈은 최소 30만 원이었습니다. 이불과 옷까지 화장대에 장롱까지 마련하려면 그만큼은 있어야 했습니다. 아버지의 월급은 5만 원으로 올랐지만 오빠의 대학 생활비와 집안 생활비를 빼면 모을 수 있는 돈이 없었습니다. 어머니는 다시 이웃집들을 돌아다니며 돈을 빌리기 시작하셨습니다. 이번에는 한 달에 100원씩 이자를 내는 조건으로 10만 원을 빌렸습니다. 밤마다 보따리 일을 하며 조금씩 돈을 모으셨습니다. 종이봉투 1000장을 붙이면 500원을 받았습니다. 새벽 2시까지 풀을 먹이고 봉투를 접으며 손가락에 굳은 살이 박이셨습니다. 그의 가을 어머니의 잇몸에서 피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아침마다 양치질을 하실 때면 대야에 붉은 물이 고였습니다. 남은 이마저 뿌리가 약해져 흔들렸습니다. 딱딱한 것은 아예 드시지 못하셨고 미음처럼 무른 음식만 드셨습니다. 제 혼수 준비가 한창이던 어느 날 어머니는 동네 치과에 들어가셨습니다. 남은 이를 다 뽑아달라고 하셨습니다. 뽑고 나면 잇몸이 아물 때까지 한 달은 제대로 못 드신다는 말에도 어머니는 고집을 꺾지 않으셨습니다. 그렇게 어머니는 50살에 이가 하나도 없는 몸이 되셨습니다. 제 혼수 이불이 완성된 날, 어머니는 잇몸으로 죽을 드시며 환하게 웃으셨습니다. 입술 안쪽으로 말려 들어간 잇몸이 보였지만 어머니는 신경 쓰지 않으셨습니다. 1980년 제가 시집을 가고 1년이 지났을 때 어머니는 52의 나이로 완전히 늙어버리셨습니다. 이가 하나도 없으니 얼굴 아래쪽이 움푹 들어가 보였고 입술은 안쪽으로 말려들었습니다. 명절에 친척들이 모이면 어머니는 늘 부엌에만 계셨습니다. 음식을 드실 때도 구석진 곳에서 고개를 돌리고 드셨습니다. 갈비찜이 나와도 국물만 드셨고 송편이 나와도 손사래를 치셨습니다. 며느리들이 권해도 이가 없어서 못 먹는다며 손을 내저으셨습니다. 그런 어머니를 보며 저는 가슴이 미어졌지만 시댁 살림에 쫓겨 자주 찾아뵙지 못했습니다. 아버지는 그때쯤 되어서야 어머니에게 틀니를 해드리자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이제 와서 무슨 틀리냐며 그 돈이면 손주들 옷이나 사주는 게 낫다고 하셨습니다. 그러시면서도 가끔 거울을 보실 때면 입술을 만지작거리셨습니다. 웃을 때도 입을 다물고 웃으셨고 말씀하실 때도 입을 작게 벌리셨습니다. 장을 보러 시장에 가셔도 사람들과 이야기하는 것을 피하셨습니다. 이가 없는 모습을 보이기 싫어하셨던 것입니다. 1983년 오빠가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식 날 어머니는 한복을 곱게 차려입으셨지만 사진을 찍을 때마다 입을 꾹 다무셨습니다. 웃어달라는 사진사의 말에도 고개만 끄덕이셨습니다. 그렇게 찍힌 사진 속 어머니는 무표정하게 서 계셨습니다. 행복한 날이었지만 어머니의 얼굴에는 기쁨보다 부끄러움이 더 짙게 배어 있었습니다. 피로연 음식도 거의 드시지 못하셨습니다. 하객들 앞에서 제대로 씹지 못하는 모습을 보일 수 없었던 것입니다. 어머니는 그날 하루 종일 입술을 깨물고 계셨습니다. 잔치가 끝나고 집에 돌아와서야 미음을 한 그릇 드셨습니다. 그날 밤 어머니는 장롱 속 거울을 오래 들여다보셨습니다. 저는 문틈으로 그 모습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1995년 어머니는 67의 나이가 되셨습니다. 저는 그때 40살이 되어 두 아이의 엄마가 되어 있었습니다. 생활이 안정되면서 저는 어머니를 모시고 큰 치과에 갔습니다. 이제라도 틀니를 해드리고 싶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어머니의 입속을 들여다보시더니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잇몸뼈가 너무 많이 내려앉아서 틀니를 해도 제대로 고정이 안 될 거라고 하셨습니다.
15년 동안 이 없이 지내시는 바람에 잇몸이 완전히 주저앉았다는 말씀이었습니다. 특수 틀니를 만들 수는 있지만 비용이 200만 원 넘게 든다고 하셨습니다. 그것도 씹는 힘은 보통 틀니의 절반도 안 될 거라고 했습니다. 어머니는 그 말을 들으시더니 그냥 가자고 하셨습니다. 괜찮다며 이대로도 잘 살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그래도 해드리고 싶어 돈을 준비했지만 어머니는 끝내 거부하셨습니다. 그 돈으로 손주들 교육비나 보태라고 하셨습니다. 어머니는 평생 자신을 위해서는 단 한 번도 돈을 쓰지 않으셨습니다. 옷 한 벌 새로 사 입지 않으셨고 외식 한 번 하자는 말씀도 안 하셨습니다. 미장원에 가시는 대신 제가 머리를 깎아드렸고 화장품 대신 바셀린 하나로 평생을 사셨습니다. 그렇게 아낀 돈은 모두 자식들과 손주들에게로 흘러갔습니다. 2010년 어머니는 82의 나이로 많이 쇠약해지셨습니다. 잇몸으로만 음식을 드시다 보니 영양 섭취가 제대로 안 되셨습니다. 죽과 미음만 드시니 체력이 떨어지셨고 자주 편찮으셨습니다. 병원에 입원하셨을 때 의사 선생님은 영양실조라고 하셨습니다. 제대로 씹지 못해 필요한 영양분을 섭취하지 못했다는 진단이었습니다. 어머니의 몸은 그렇게 천천히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잇몸뼈가 녹아내리고 턱뼈가 약해져 얼굴 형태마저 변해버렸습니다. 2015년 봄 어머니는 87의 나이로 병상에 누우셨습니다. 폐렴이었습니다. 제대로 드시지 못해 면역력이 약해진 탓이었습니다. 병실 침대에 누워 계신 어머니는 손가락만큼 야위셨습니다. 링거를 맞으며 죽을 한두 숟가락 드시는 게 전부였습니다. 제가 숟가락으로 떠드리면 잇몸으로 오래 으깨시다가 삼키셨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깨달았습니다. 어머니가 평생 얼마나 많은 것을 참아오셨는지를 말입니다. 50살부터 87까지 37년을 이 없이 사셨습니다. 그 긴 세월 동안 제대로 된 음식을 한 끼도 편히 드시지 못하셨습니다. 맛있는 것을 보면 우리에게만 권하시고 당신은 국물만 드셨습니다. 딱딱한 과일도 질긴 고기도 바삭한 전도 평생 포기하고 사셨습니다. 그러면서도 단 한 번도 서러워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으셨습니다. 병실에서 어머니의 옛날 사진들을 정리하다가 저는 한 장의 쪽지를 발견했습니다. 빛바랜 가계부 갈피에 끼워져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손글씨로 치과 30만 원이라고 적혀 있었고 그 밑에는 줄이 그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 오빠 등록금 5만 원, 딸 혼수 30만 원, 아들 결혼 20만 원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평생 당신의 치아를 포기하며 우리의 인생을 채워주셨던 것입니다. 그 쪽지를 보는 순간 저는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어머니는 그런 저를 보시며 왜 우느냐고 물으셨습니다. 다 지나간 일이라며 웃으려 하셨지만 텅 빈 잇몸만 보일 뿐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어머니 손을 잡고 밤새 깨어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거친 손등을 쓰다듬으며 용서를 빌었습니다. 미안하다는 말을 수없이 되뇌었습니다. 어머니는 그저 괜찮다고 손을 꼭 잡아주셨습니다. 당신은 행복했다고 자식들 잘 키운 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2015년 여름 어머니는 조용히 눈을 감으셨습니다. 임종 전날 제 손을 잡으시더니 혀로 텅 빈 잇몸을 계속 훑으셨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당신의 빈 입속을 확인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가 떠나시고 저는 그제야 뒤늦게 깨달았습니다. 어머니의 텅 빈 잇몸은 단순한 가난의 흔적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자식을 향한 사랑의 증거였고 희생의 기록이었으며 모성의 상처였습니다. 50년이 지난 지금 저는 68의 나이로 치과 의자에 앉아 있습니다. 200만 원짜리 임플란트를 심으러
온 것입니다. 의사 선생님이 마취 주사를 놓으려 할 때 저는 어머니를 떠올렸습니다. 마취도 없이 이를 뽑으시던 어머니를, 1,000원이 아까워 며칠을 참으시던 어머니를, 소금물로 입을 헹구시던 어머니를 생각했습니다. 수술이 끝나고 거울을 보니 새하얀 인공 이빨이 제자리를 찾고 있었습니다. 이제 저는 무엇이든 씹을 수 있습니다. 사과도 갈비도 오징어도 마음껏 먹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저는 어머니가 그토록 먹고 싶어 하셨을 음식들을 떠올렸습니다. 바삭한 김부각, 쫄깃한 오징어채, 아삭한 깍두기, 고소한 땅콩. 어머니는 그 모든 것을 포기하셨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말입니다. 이제 어머니는 아픈 곳 없는 세상에 계십니다. 그곳에서는 틀니도 필요 없고 이가 아플 일도 없을 것입니다. 마음껏 웃으시고 맛있는 것을 실컷 드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땅의 모든 자식들이 어머니께 진 빚은 평생을 다해도 갚을 수 없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어머니 사랑합니다. 그리고 정말 죄송합니다. 당신의 텅 빈 잇몸 위에 우리가 이만큼 자랐습니다. 당신의 무너진 잇몸뼈 위에 우리의 인생이 세워졌습니다. 이제는 편히 쉬십시오. 그곳에서는 아무 걱정 없이 환하게 웃으십시오.